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오늘은 책 리뷰입니다. 나에게 진실이라는 것을 맹세해. 헬렌의 플루트 작품이죠. 사람은 언제 거짓말을 할까요?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일까요? 이 소설은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결국 진실보다 거짓을 믿게 되는 인간을 그린 심리 스릴러입니다. 주인공 리케는 남편과 딸을 둔 평범한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죠. 같은 아파트 위층에 사는 남자 요르겐과 오랫동안 불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르겐이 일요일날 자기가 아파트에 혼자 있을 테니까 라는 이런 정보를 리케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요일날 리케는 요르겐에게 계속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그 요르겐이 답도 없고 그래가지고 뭔가 이 불안한 마음에 요르겐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요르겐은 항상 그 자기 집 열쇠를 그 화분 밑에다 놓고 다녔기 때문에 리케는 요르겐의 집을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열쇠로 열고 요르겐의 집에 들어갔는데 뭔가 그 거실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쎄한 아니면 적막한 뭔가 느낌이 굉장히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르겐은 서재에서 일을 하는데 리케는 차마 서재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돌아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날 이 요르겐이 자기 집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됩니다. 리케의 첫 번째 거짓말은 그 요르겐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니케하고 요르겐하고는 그 불륜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자기 불륜남이 죽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사람 심리적으로 슬퍼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리케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에서 안도합니다. 사실 리케는 요르겐하고의 관계를 지금 청산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차마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해야지 하고 이제 미뤄오던 차에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니케 입장에서는 이제 비밀이 영원히 묻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안도한 것이었죠. 하지만 곧 문제가 생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경찰들이 이 살인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인지 빌라인지는 정확하게 표현은 안 됩니다. 그 주변을 굉장히 좀 조사를 시작하고 리케가 진실을 말한다면 불륜이 밝혀지고 가정은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그녀는 처음으로 작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 작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해서 점점 커지죠. 경찰은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르겐을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리케는 자신의 동선을 숨깁니다. 전화 기록도 만남 시간도 조금씩 바꿔 말합니다. 여기서 혹시 리케가 범인인가 라고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이 무렵 리케의 딸도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반항하고 엄마를 피하고 무엇인가 숨기는 모습입니다. 리케는 혹시 딸이 자신과 요르겐의 사이를 알게 된 게 아닐까 하고 불안해지죠. 한편 이 아파트에서는 고양이들이 잇따라 죽은 채 발견됩니다. 주민들은 충격에 빠지죠. 범인은 누군가? 혹시 요르겐을 죽인 사람과 같은 사람인가?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작가는 이 사건을 통해 그 아파트 전체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그 수사가 계속될수록 리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고 경찰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고 남편도 자신을 의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알 수는 없죠. 리케가 정말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인인지. 그러다 리케는 더 이상 그 거짓말을 감내하지 못하고 경찰한테 만나자고 합니다. 다음날 경찰하고 만나서 요르겐과의 그 이야기를 합니다. 경찰은 문제가 이렇게 되면 핵심 용의자가 너의 남편이 되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하라고 하죠. 하지만 리케는 도리도리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실 살인범이 아니라 거짓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짓말은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새로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자신조차 무엇이 진실인지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인 헬레네 플루트는 바로 이 지점을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후반부에 이르러 처음부터 계속 속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리케를 의심했고, 다음은 남편을, 그 다음엔 이웃을, 그리고 고양이 사건과 살인 사건을 연결시켜서 생각하고, 하지만 작가는 독자의 예상을 계속 비틀면서 우리가 믿었던 진실은 과연 누구의 시선에서 바라본 진실인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범인의 정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물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실을 해석하고 기억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진실이라는 거짓을 맹세는 일반적인 추리소설처럼 범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거짓말을 시작한 한 사람이 의심과 불안 속에서 점점 무너져가는 심리를 따라가는 심리 스릴러 작품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실은 진실일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은 거짓일까?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난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볼 것도 없이 만약에 나라고 한다면 내가 뭔가 한 가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 한 가지 거짓말 한 거를 덮기 위해서 또 한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럼 거짓말이 2개가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 2개를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하다가 언젠가는 이게 밝혀지게 되는데, 정말 이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천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는, 참, 이 나이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이거는 추리소설보다는 심리적 스릴러 한번 볼만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좋아요, 구독, 사랑합니다 여러분.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